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우고 있지만 기관이 나흘 연속 사들이며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도 고공행진 중이군요.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0.37% 상승한 4,709.8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한 건데요.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며 5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끊고 1%대 상승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동차주도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상승 전환에 40만 원 선을 지키고 있고 기아는 4% 후반대 강세를 보이며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주가를 끌어올린 피지컬 AI 수혜가 함께 반영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 한화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하나그룹의 지주사인 한화는 어제보다 24% 넘게 오르고 있고 백화점 계열사 한화갤러리아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비전, 하나투자증권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예고되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30전 내린 1,47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하락분이 거의 되돌려진 상황입니다. 환율이 1,480원 선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1,484.9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해 연말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시기 자금 흐름을 보면 대출에 쏠렸던 자금이 투자성 자산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호 기자. 네, 민호입니다. 네, 대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전 2조 1천억 원 늘었다가 2조 2천억 원 줄며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12월에는 7천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34개월 만에 감소입니다. 연말을 지나 전세자금 수요가 줄면서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정부 대책 영향, 금융권의 자체적인 취급제도 강화, 전반적인 전세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투자성 자산 선호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식형 펀드는 10조 원 증가하며 전월보다 유입 규모가 확대됐고 기타 펀드도 12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대로 단기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 펀드 MMF는 19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기성 자금이 투자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셈입니다. 기업들 역시 간접 금융보다는 직접 금융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회사채는 7천억 원, CP와 단기사채도 5조 3천억 원 순상환된 반면 주식 발행은 1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확대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연초 들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5대 은행의 요구 불예금이 27조 원 넘게 줄고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 새 8조 원 이상 늘며 투자 대기자금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가 역대 최장기간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 불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조금 전 오후 3시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죠. 네, 조금 전 오후 3시 서울버스 노사가 다시 만나 2차 사후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및 잔치 협약과 관련해 오늘 밤 12시 전에 합의하게 되면 내일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운행 중단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재협상과 별개로 오늘 서울 시내버스 운행 재개는 없는 셈이라 퇴근길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강화했는데요. 지하철 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더 늘리는 한편 지하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노사 간 입장 간극은 여전히 넓은 상황인데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노사는 임금 인상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데요.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을 10.3% 올려준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현행 유지를 전제로 3% 인상을 요구하면서 입장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조정위는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임금을 0.5% 올리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어제부터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협상을 재개하긴 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되는데요. 당장 오늘 퇴근길도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화그룹이 지주회사를 둘로 쪼개 삼형제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갈랐습니다. 장담과 차남은 기존 지주사에 남아 그룹의 뿌리인 방산과 금융을 계속 맡고 막내는 로봇과 유통 사업을 떼어내 새살림을 차리는 방식입니다. 형제 간 계열 분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한화가 인적 분할을 전격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주 하나가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 중심의 존속법인과 테크와 라이프 부문을 분리하는 인적 분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맡은 이 방산과 금융은 남기고 막내의 로봇과 유통 부문만 떼어내는 겁니다. 주 하나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테크솔루션, 라이프솔루션 부문을 분리해 신설 지주회사인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체제로 전환하는 인적 분할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은 방산과 우주, 항공, 조선과 해양, 에너지와 케미칼, 금융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핵심 지주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분할 비율은 각 회사의 순자산 비율을 고려해 존속법인 76%, 신설법인 24%로 결정됐고 분할 기일은 오는 7월 1일입니다. 하나그룹 측은 이번 인적 분할 조치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자본 투자로 성장 잠재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업 성격이 다른 여러 산업군의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이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아들 삼형제 중 삼남인 이 김동선 부사장부터 독립경영 체제를 갖추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주주가치 재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그룹은 우선 임직원 성과 보상분을 제외한 이 보통주 445만 주를 조주총회 등 이 관련 절차를 거쳐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5.9%, 시가 4,562억 원 규모입니다. 또 최소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지급했던 주당 배당금 대비 25% 증가한 1,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커머스 시장에 고객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컬리는 신선식품을 1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거점을 본격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컬리가 퀵커머스 서비스 지역을 넓힌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퀵커머스 컬리나우의 서비스 거점을 이번 1분기 중 서울 서초구에 세울 예정입니다. 신선식품부터 생활용품, 뷰티 제품까지 앱에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서초구와 인근 지역까지 배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컬리나우는 지난 2024년 서울 상암동에 DNC점을 처음 세웠고 이후 도곡점을 2호점으로 낸 지 1년 4개월 만에 서초점을 세우는 건데요. 주거와 오피스 상권이 함께 밀집한 강남권역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컬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뿐 아니라 올해 안에 추가 지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유통업계의 빠른 배송 경쟁 치열합니다. 네, 컬리나우와 경쟁하는 퀵커머스는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쿠팡이츠의 장보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9년 등장한 비마트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츠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후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계들도 이들 퀵커머스와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비마트의 경우 편의점 4사와 이마트, 홈플러스가 입점했고 쿠팡이츠에는 GS25와 CU,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입점해 퀵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KT 고객 31만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주간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줬더니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게 경쟁사로 갈아탄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T는 떠난 고객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KT 이탈 고객이 3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누적 31만 명의 고객이 KT를 떠났습니다.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이탈했는데요. 특히 위약금 면제 종료를 앞둔 이틀 동안 막판 수요가 몰리면서
전체 면제기간 내 이탈의 31%가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SKT가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실시했을 때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규모였던 약 16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KT는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약 23만 명의 고객이 순감했고 같은 기간 SKT는 약 16만 명, LG유플러스는 5만 명 순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으니 KT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KT가 제공 예정이던 해킹 사태 보상안의 대상 고객 기준일을 1월 13일에서 31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월 31일 기준 KT의 무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고객들은 모두 2월부터 OTT 6개월 이용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13일 내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 혜택 쿠폰과 멤버십 등급도 복원됩니다. 연초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KT가 고객 이탈을 만회하기 위한 마케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내일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받죠. 다만 간소화 서비스를 믿었다간 이 자료들이 누락돼 절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챙겨야 할 것들 오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45종류로 더 늘어났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발달 재활 서비스 증빙 자료가 새로 제공되고 지난해 7월부터 이용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자료도 조회됩니다. 부양가족 중 지난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제외해야 하는 가족 명단도 이제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 수집하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출액 1,000만 원 한도로 15%에서 17%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료비는 용도에 따라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 구매 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할 때 시력 보정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AI 챗봇 상담 문의도 가능하며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새해 들어 먹거리를 중심으로 잇따라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시력 교정을 위한 콘택트 렌즈도 가격이 인상됩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렌즈 가격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콘택트 렌즈 브랜드 바슈롬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23% 인상합니다. 대표 제품인 바이오트루 원데이 근시용 보름치는 43,000원에서 52,000원으로 20.9% 비싸지고요. 난시용도 55,000원에서 61,000원으로 10.9% 인상됩니다. 소프랜드 헬리는 37,000원으로 23%, 울트라 원데이는 67,000원으로 9.8% 오릅니다. 앞서 아큐브와 알콘 등이 지난해 6월에서 7월 가격을 올렸는데요. 반년 만에 콘택트 렌즈 가격 부담이 또 커지는 셈입니다. 네, 렌즈뿐 아니라 먹거리, 패션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비는 최근 드립커피와 디카페인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올렸고 네스프레소도 캡슐 커피 14종의 가격을 최대 7% 인상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이달 들어 자체 브랜드 PB 상품 가격을 올렸는데요. 세븐일레븐은 과자와 디저트 등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GS25는 소시지와 팝콘 등을 3%에서 6% 인상했습니다. 인기 패션 브랜드 가격도 비싸졌는데요. 뉴발란스는 지난달 러닝화 대표 모델인 740 제품들의 가격을 7.2% 올렸고 푸마도 인기 모델 스피드캣 OG 가격을 이달 들어 14만 9천 원으로 7% 인상했습니다. 고환율 장기화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전방위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 광고가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교육기업 1위 메가스터디가 수강료가 곧 오를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하면서 가입을 유도한 걸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어떤 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진 겁니까?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초등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인 엘리하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광고하면서 가격 인상을 암시하며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다. 가격 인상 전 무료 체험, 인상 전 미리 확보 등의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엘리하이는 인기 연예인 유재석 씨를 내세워 광고하면서 초등 온라인 학습 시장을 30% 넘게 점유한 1위 브랜드인데요. 한 달 단위 가입이 아니라 연 단위 약정을 맺고 매달 1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인상 계획이 없었는데도 이런 광고를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엘리하이의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사실과 다른 가격 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혼동시켜 유인하는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엘리하이 광고 사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교육기업 에듀윌의 경우 카운트다운 시계를 띄우며 기간 한정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도 할인 판매에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이뤄진 광고로 삭제 조치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수기나 비데 등을 직접 구매하기보단 매달 렌탈료를 내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보통 약정 기간을 채웠으면 이후엔 철거 등의 추가 비용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 부담인 경우가 적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정수기 해지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 비용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좀 보면 77%에 달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 발생했습니다. 세부 계약 조건이 작은 글씨로만 적혀 있다 보니까 계약 당사자와 이용 중에는 알지 못하다가 약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수기 반납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SK매직과 교원, 세스코, 청호나이스, 코에이 등 10개의 정수기 렌탈 업체 가운데 약정 종료 후 철거비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할 때 명확히 고지한 곳은 LG전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네, 소비자로선 긴 내용의 계약서에서 깨알 같은 문구까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약정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 비용이 청구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이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약정 종료 이후에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걸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탈 계약 시 의무 사용 기간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방일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다의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거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걸로 예상됐지만 공동 발표에서는 빠졌던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그리고 이와 맞물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제였는데요. 유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 측은 청취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산물 수입 문제는 이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가입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한 바도 있는데요. CPTPP 논의 관련해서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재확인했다며 서로 실무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본 측이 기본적 대응을 했고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사토케이 관방부 장관도 어제 정상회담 이후 CPTPP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 CPTPP 가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세계 국내 총생산 15% 차지의 관세 절폐율 95%, 또 디지털과 지식재산권, 금융 등에서 비관세 장벽 자유화를 추구하는 CPTPP 가입은 우리 입장에서 사실상 한일 FTA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 GDP가 0.33에서 0.35% 늘고 소비자 후생이 30억 달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 우리 전략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멕시코 같은 FTA 미체결 국가의 자유무역 기반 마련 등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